건물은 잔해입니다. 경찰관들은 죽었습니다. 공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십자가, 보호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그들이 칠한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 있다. 군대에 어울리는 비유, 그 명예를 묻었다. 자신의 속임수의 무게 아래 우크라이나가 거짓말을 통해 보는 싸움. 우크라이나는 진실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철의 앞면입니다. 전쟁터는 선전보다 더 크게 말한다. 전쟁의 법칙은 명확하다. 의료시설, 병원, 구호소 현장, 클리닉,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독특한 적십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적신월사 엠블럼.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한 대가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시설의 순간 군사작전에 사용됩니다. 명령 포스트로 무기 창고, 관찰 지점 또는 기타 전투 기능, 보호된 상태를 읽습니다. 이것은 회색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법에서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군장교, 그것을 이해하도록 훈련되었다. 러시아 사령부도 분명히 그것을 이해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핵심 수준을 숨기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빨간 십자가로 칠해진 단지 내부, 그들은 보호를 이해했습니다. 의료 표시가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도박, 국제적 비난, 명백한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것, 우크라이나 정보가 생성되더라도 진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의심, 그들은 며칠 전에 잘못된 도박을 했다. 동쪽 전선에서 이말스 로켓 시스템이 2개의 M31A1 GMLRS를 발사했습니다. 건물 단지의 정밀 유도 로켓, 지붕에 적십자 표시가 있는 것, 그리고 러시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전방 야전 병원으로 각각 90kg을 운반하는 로켓, 고폭발 파편화 탄두, GPS로 안내, 약 2m의 정밀도로 1초 만에 본관을 쳤다. 서로의 첫 번째 로켓이 지붕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폭발, 상부 구조물을 1층으로 붕괴, 두 번째 로켓은 동쪽 날개를 강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에 따르면 1차 브리핑룸이 위치해 있었다. 결합된 폭발은 건물을 파괴했다. 내부의 모든 것을 파괴, 그리고 추정된 사람을 죽였다. 러시아 군인 30-40명, 거의 아무도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본부였다. 러시아 핵심 수준 공세를 위해 48시간 후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찾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파괴했습니다. 속임수, 러시아군, 민간 및 보호 기반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쟁 내내 방패로 학교 근처에 군사 장비 배치, 주거용 건물의 탄약 저장, 그리고 병원에서 지휘소 찾기, 교회 및 문화 유적지. 그 연습은 우연이 아니다. 또는 개별 지휘관의 결과, 승인되지 않은 결정, 체계적인 의도적 전략입니다. 이용하도록 설계, 우크라이나의 국제법 준수, 그리고 서양 파트너들에 의해 부과된 구속. 누가 정밀 무기를 공급합니까? 우크라이나는 딥 스트라이크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인은 열린 필드에 있는 명령 게시물을 이해합니다. 목표입니다. 적십자로 표시된 건물의 지휘소. 문제의 콤플렉스는 딜레마입니다. 약 25km에 위치했습니다. 러시아 최전선 뒤 동부 지역에서 건물 군집, 민간 의료 클리닉이었던 곳. 전쟁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갈등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진품으로 사용했습니다. 부상자 치료 시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처음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파업 약 6주 전, 정보 분석가에게 신호를 보낼 때 암호화된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신 트래픽, 단지에서 나오는 트래픽 볼륨 및 분류 수준, 의료 수술과 일치하지 않는 고급 명령 노드와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 단지에 대한 표적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고도에서 매일 비행 임무, 그들의 소리가 땅에서 들리지 않는 곳, 그들의 카메라 동안 시설 내부 및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주에 관찰한 것, 압도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초기 의혹을 확인한, 그리고 무고한 설명의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구급차와 의료 운송 차량 대신 장갑차가 매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UAG 명령 자동차, 통신 안테나 어레이로 가득 찬 BTR-82 기반 모바일 명령 게시물, 독특한 추가 안테나 마운트 포함, 그리고 장갑 SUV, 고위 장교 수송과 관련된 유형의 VIP 보호 세부 정보. 이 차량은 소형 호송차에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730에서 9모 사이, 그리고 늦은 오후에 출발했다. 본부와 일치하는 패턴, 주간 브리핑 사이클로 작동. 병원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사상자를 낼 것입니다. 전투복을 입은 장교들이 건물에 들어왔다. 서류 가방, 노트북 가방, 휴대, 그리고 의료용품이 아닌 문서 튜브, 수술 키트가 아닌 IV 가방. 그들은 의도적으로 걸었습니다. 브리핑을 위해 도착한 직원 중 급하지 않다. 부상자에 대응하는 의료진의 속도, 단지 주차 공간, 어떤 기능, 야전병원은 구급차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의료용 차량 및 의료용 보급 트럭, 대신 군용 통신 트럭을 포함, 위성 업링크 접시가 지붕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향적인 요리, 러시아 군사통신 위성을 향해, 그리고 생성된 전자기 서명, 우크라이나가 정보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 코어 레벨과 상관, 암호화된 명령 트래픽, 주변 경비를 관리하는 병사들, 의학적 명령이 아니었다. 흰색 코트를 입고 그들은 전투부대였습니다. AK-12 돌격 소총 장착, 플레이트 캐리어가 있는 현대적인 바디 아머, 그리고 전술 라디오, 명령과 관련된 주파수로 작동, 보안 분리. 그들의 위치는 모래주머니로 보강되었다. 그리고 발사 포트, 방어 준비, 높은 가치 보호에 적합, 의료시설이 아닌 군사 목표. 가장 분명하게 우크라이나 드론이 관찰되었습니다. 건물 지붕에 적십자 표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려진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눈에 띄게 밝았다. 주변보다 깨끗하고 풍화 지붕 재료,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페이딩이 없는 몇 주 동안 적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몇 달 전보다 건물의 의료용 전환 후 군사령부로 원래 민간 의료 클리닉 건물 정면에 표지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설의 실제 의료 장비는 병원 침대 수술 등 휴대용 X선 장치, 멸균 장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안뜰에 아무렇게나 쌓여 그리고 방수포로 덮여 그것은 건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지도 테이블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통신 콘솔 서버렉, 그리고 군사 지휘센터의 인프라, 기능하는 병원, 빗속에서 침대를 밖에 쌓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신호 정보, 단지의 통신 모니터링 지속, 그리고 통화 신호를 식별했습니다. 핵심 수준에 속하는 것처럼 조정그룹 본부, 작업 계획 및 동기화 담당, 여러 부서에 걸쳐 전면의 전체 섹터에서 전송 조각을 가로챘습니다. 암호화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절차적 교환, 주요 노력에 대한 참조 준비, 특정 날짜로 예약됨, 가로채기로부터 약 2주 후 포병과의 조율과 함께 분야 전반에 걸친 방공 및 물류부대. 단지는 단순한 지휘소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주요 공세를 위한 신경 중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변호사, 정보 패키지 검토, 그리고 증거가 무엇을 분명히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단지는 보호 상태를 잃었습니다. 국제인도주의 법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 군사령부로 적십자 표시는 방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의 법칙에 따라 보호된 엠블럼을 사용하여 군사 목표를 보호합니다. 그 자체입니다. 전쟁 범죄, 파업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기획자들은 이마레스를 공격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M31A1 GMLRS 로켓은 범위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정밀도 및 탄두 효과, 고부가 가치 목표에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명령 게시물처럼 GPS 안내를 통해 특정 건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의 특정 방도, 최대 80km 거리에서 발사에서 임팩트까지의 비행 시간입니다. 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에 충분히 짧습니다. 경고 및 대피, 그리고 그것의 90kg 탄두, 보강된 구조물을 파괴할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집중, 광범위한 파괴를 피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민간 건물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기획자들의 배려, 모든 파업에서 우선순위 지정, 특히 민간 기반 시설 근처에 있는 사람들, 파업은 최대 점유의 순간에 맞춰졌다. 우크라이나 정보가 확립되었습니다. 의 일상 패턴. 본부 고위 장교들이 5월 8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충격적인 사람과 구 렉스는 누구입니까? 대략 아침 운영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는 9시 30분이며 일반적으로 10일 슈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창에서 건물이 최고 점유에 도달했습니다. 파업은 10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브리핑 중간 최대 장교수가 있을 때 메인 브리핑 룸에 있을 것입니다. 인접한 통신센터에서 은닉된 장소에 배치된 하이마르스 발사기, 우크라이나 라인 뒤에 10시 12분에 2개의 GMLRS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2월 말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의 고체 연료 모터, 탄도 궤적을 따라 추진, 목표물을 향해 아침은 흐렸다. 영하 바로 위에 맴도는 기온, 이른 봄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으로 축축한 공기, 단지 주변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뒤집었습니다. 진흙의 강으로 이 지역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 들어오는 로켓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에서 몇 초가 될 때까지 GMLRS 로켓은 초음속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은 레이더 시스템에 어렵다. 느린 속도의 최적화, 추적 및 교전에 대한 저고도 위협. 첫 번째 로켓이 본관 지붕에 부딪혔다. 14 및 12초에서 두 번째는 1초 후에 쳤다. 동쪽으로 약 15m, 브리핑룸 바로 위. 영향은 순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동시에 내부의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첫 폭발로 지붕이 무너졌다. 그리고 2층은 1층으로 커뮤니케이션 센터 묶기, 수많은 콘크리트와 강철 아래 두 번째 폭발, 이미 약해진 구조물의 착륙, 지상으로 펀칭, 그리고 자네들 사이에서 폭발했다.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 보장, 건물의 동쪽 날개에서 폭발 파도가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단지를 가로지르는 건물들, 주차장에 있는 통신 트럭, 그들의 안테나 접시는 여전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얇은 파편이 박혀 있었다. 껍질이 벗겨진 선체, 내부의 민감한 전자장치를 파괴했습니다. 장갑차 2대, 정문 근처의 주차, 폭발에 의해 뒤집혔다. 발전기의 연료, 건물 옆에서 달리던 것이 점화되었습니다. 파괴의 지속적인 화재 추가, 축축한 공기 속에서 몇 시간 동안 타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분 이내 본관은 무너진 껍데기였다. 동쪽 날개는 완전히 사라졌다. 서쪽 날개가 하나의 스탠딩 벽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잔해로 둘러싸인 잔해의 여러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조직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구조대 없음, 차량 이동 없음, 파괴된 구조물 주위에 생명의 흔적이 없음, 주변 매닝이었던 보안 세부사항, 파편에 의해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지붕에 그려진 빨간 십자가, 지금은 콘크리트 밑에 묻혔다. 한때 그들을 지원했던 확인된 손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가로채는 통신을 통해 후속 러시아 활동에 대한 드론 감시, 그리고 정보 출처의 정보, 러시아 핵심 수준 그룹의 최고 책임자, 암호화된 통신 서명을 가진 대령, 주요 지표였습니다. 그 LED 우크라이나 정보단지, 그의 죽음이 확인되었다. 러시아 비상 프로토콜, 고위 직원을 잃은 것에 대해 모니터링된 주파수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8명에서 12명으로 추정되는 추가 장교 살해, 대령 및 중령 계급의 사단 및 여단급 참모 장교, 본부로 여행한 사람, 계획된 공격에 대한 운영 브리핑을 위해 15-20명의 하급 장교 살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정보 분석가 및 운영 직원, 매일 본부를 관리하는 사람, 보안 세부사항에서 5-8명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승무원, 충돌 당시 건물 내부 또는 근처에 있었던 사람, 총 확인된 사망자는 약 30-40명, 추가 부상자 10명에서 15명, 외부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리고 주차 공간, 장비 파괴, 통신 장비, 암호화된 터미널 서버, 위성 업링크 시스템, 모바일 명령 포스트 차량, 장갑차 전술 지도, 운영 계획 문서, 그리고 전체, 핵심 본부의 인프라,
예상 장비 가치 8, 0달러 1, 500만 달러, 대체 불가능한 기밀 문서 포함,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 이제 취소된 공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및 전략 분석. 두 개의 GMLRS 로켓의 가격은 약 160영입니다. 합쳐서 220영. 현대 군대 예산에서 반올림 오류, 장갑차 한 대의 비용보다 적습니다. 장교들의 월급보다 적은 청구서. 그 로켓들은 그들이 파괴한 목표물을 죽였다. 본사 인프라, 차량 통신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위 장교와 직원들, 누구의 집단적 전문 지식, 수십 년의 군사 교육을 대표했습니다. 전투 경험 및 제도적 지식,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8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직접적인 물질적 용어로만, 그러나 재료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측도입니다. 이 파업의 영향, 러시아에 대한 실제 비용은 먼저 3배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공세, 코어 레벨 그룹화, 몇 주 동안 대대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보병 및 기갑부대 조립, 여러 단위에서 수만 발의 포탄 사전 배치, 그리고 박격포 라운드, 포병 여단과 소방 지원 계획 조정, 방공 범위 동기화, 돌격대를 보호하기 위해 탄약 재공급을 위한 물류 정리, 그리고 부상자 대피, 그리고 지형 모델에 대한 공격팀 리허설, 목표를 복제하기 위해 제작, 수천 시간의 계획을 소비했습니다. 직원에 의해 물류 및 사전 배치에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백 명의 장교들의 헌신적인 관심, 섹터의 모든 하위 단위에 걸쳐 모든 계획, 모든 조정회의, 모든 화재 지원 배치, 모든 물류 계산, 2초 만에 쓸모없게 되었다. 두 개의 로켓으로 계획을 머릿속에 품고 있던 경찰관들은 죽었다. 그것을 기록한 문서는 제입니다. 디지털 시스템, 조정 세부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잔해 더미 속에 녹은 회로기판, 형성은 0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장교들과 함께, 또는 전임자가 구축한 조정계약. 두 번째, 명령 진공. 핵심 본부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 허브입니다. 여러 부서의 활동을 동기화합니다. 한 부문에 걸친 여단 및 독립부대, 이 장치들 사이의 연결을 끊다. 서로 조율할 수 없게 내버려두다. 화재 지원을 동기화할 수 없음. 섹터 전체에서 물류를 관리할 수 없음.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응할 수 없음. 일관성과 유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해당 부문의 러시아 유닛이 혼란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지시, 파업 후 며칠 동안 살아남은 직원으로 백업 명령 배열을 설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체 위치에서 세 번째, 히말스 효과. 최초의 히말스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후 2022년 중반에 그들은 가장 두려운 사람 중 하나가 되십시오. 우크라이나 무기고의 무기, 폭발력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미사일 시스템에 비해 겸손한, 하지만 그들의 정확성 때문에 GMLRS 로켓은 특정 건물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80km 떨어진 곳에서 이것은 모든 러시아 본부가, 모든 탄약고, 모든 물류 허브, 최전선에서 80km 이내, 영구 사형 선고 아래 존재,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문장.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확인된 목표를 제공합니다. 본부를 밀어붙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전방에서 더 멀리 그들의 물류를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직원 임원, 모든 단일 위치에서 지출, 모두 러시아 명령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작전의 속도를 늦추다. 러시아 대형은 결국 본부, 재건, 교체, 장교, 승진, 그리고 새로운 공격 계획을 개발. 그러나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의 우크라이나군이 활동하는 동안 조정된 공격의 압력 없이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 작업 수행, 그리고 준비. 러시아가 결국 조직하는 것은 무엇이든 두 개의 GMLRS 로켓은 단지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었고, 이 전쟁에서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았습니다. 파업 몇 시간 만에 선전 전쟁, 러시아 국영 미디어 및 군사 채널, 클레임 방송 시작. 우크라이나가 야전병원을 쳤다는 것, 그들이 주장한 전쟁 범죄, 서양에서 제공한 무기로 헌신, 내러티브는 여러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방 정부를 압박하다. 힘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깊은 타격을 위해 국내 관객에게 제공. 우크라이나 테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그것은 전쟁에 계속되는 기소를 정당화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가 준비되었습니다. 파업 후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당국은 포괄적인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패키지 위성 이미지, 단지에서 장갑 지휘 차량을 보여줍니다. 파업 드론 영상, 며칠 전 전투복 차림의 장교, 건물에 들어가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콤플렉스를 명령으로 참조, 조정센터, 통신 트래픽 분석, 사이트에서 나오는 의료 수술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상세했다. 시간 스탬프와 반박할 수 없는 러시아 이야기가 무너졌다. 증거의 무게 아래 우크라이나 증거를 검토하는 국제 언론, 공격을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했습니다. 의료 휘장으로 부적절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 서부 정부 아님 자체 정보기관에서 보고 그 단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람, 군사 기능은 파업을 비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네바 협정을 이용하려는 러시아의 시도, 적십자를 사용하다 군사작전을 위한 방패로서 국제 여론의 법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만큼 철저하게 GMLRS 로켓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파업이 주는 교훈, 모든 러시아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 군사작전을 숨기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 보호된 기호 뒤에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분석가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변호사는 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결정적일 때, 신호가 지능을 나타낼 때, 드론 감시 인간 보고, 그리고 패턴 분석, 모두 같은 결론에 모인다. 하이머는 지붕에 무엇이 칠해져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